어제 저 덕수 소속의 변호사의 주장은 아내가 했던 지난번 재판 때의 주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들어보시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이재명 당국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 믿을 거 이화영 믿은데 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검찰에서 그게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법정에서 증인으로 안 세우고 변호인 진술서로 대처하겠다고 잘 된 일이죠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잡아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당국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당이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어제 저 변호사는 아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 본인이 원치 않는 변호인의 주장을 보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사실이 아닌 얘기를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의도는 뭘까도 논란입니다. 이 내용인데 자, 어제 김영태 변호사가 증거의견서 내용을 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이재명 대북송금 보고 진술을 거부하면 이렇게 협박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김영태 변호사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라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읽어보지도 못한 내용, 내가 모르는 내용, 내 의사와 상관없는 내용이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 또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 검찰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이건 왜일까요? 변호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잘 듣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대리해야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 듣는 내용, 동의하지도 않는 내용, 모르는 내용을 왜 변호인이 재판도 평소에 잘 안 나오다가 저런 막 무지막지한 주장을 합니까?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판사나 제가 검사라고 하면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 김성태 회장이 그 협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재판부에 로비했다. 이거 딱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변호사비 대납 생각이 딱 나잖아요. 재판부에 로비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후원금 냈다. 그게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 번째, 이재명을 돕는 조직에 비용을 댔다. 이것도 이화영 부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아무런 협박성 그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매우 조약하다 근거들이. 아니죠. 조악하다. 사실이라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Whatever. 그다음에 사실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그게 내가 왜 뭐가 문제야. 지금 그런 반응이에요. 이화영 좀 처음 듣는 내용 변호사 주장. 그런데 지금 저 김영태 변호사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렇게 주장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겁을 먹어가지고 사실이 아닌 어떤 사실이 아니냐면은 내가 그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그 김성태 회장의 저런 협박에 겁을 먹어가지고 마치 하지도 않은 보고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변호사 의견서를 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검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 판사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화영도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건 누구한테 협박이 되냐? 이재명 대표한테 협박이 되잖아요. 만약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상하다 이래서 뭐 재판이 이제 지연된 건 사실인데 재판의 지연 여부를 떠나가지고 김영태 변호사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또 그걸 또 언론에다가 이제 오픈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 어리둥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다. 자, 성추윤 정책위 부의장 오늘 나오셨는데 박용진 의원이 나한테 그거 묻지 마라. 머리 아프다라고 해서 성추윤 정책위 부의장께 묻습니다. 네. 민주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네. 민주당의 뭐 대표적인 간판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 수사는 조작되고 회유된 수사다라고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의 일은 돼버린 게 맞습니다. 어제 재판 무슨 저희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을 지연시킬 사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재판에는 지금 물증이 있는 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쌍방울 전 그 김성태 부회장이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연을 시켜서 김성태 회장이나 아니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다면 사실상 이거 법적으로 증거인멸 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일한 증거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만약에 그 진술을 회유하려고 했다, 설득하려고 했다면 그 진술을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오염시키는 행위로 증거인멸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이제 이 스모킹건, 이 진술이 스모킹건이 돼서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돼서 만약 구속영장이 날라왔을 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가 뭡니까?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사건의 중대함인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할 리는 없고 그렇게 치면은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사건의 중대함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거든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혹여나 영장이 청구됐을 때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증거를 막으려는 증거인멸 시도로도 비춰줄 수 있다. 검찰은 그렇게 주장할 거라는 거죠. 예. 이번에 광복절 때문에 원래 1주 연기가 2주 연기가 되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민주당 인사가 접촉을 한다거나 민주당에서 뭐 얘기하는 아내분이 얘기하는 변호인이 접촉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매우 기추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아마 구속영장을 만약에 나중에 청구를 할 때 그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 증거를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고 예. 저는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 나중에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진영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라고 예.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놓고 재판 지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박정하 의원님. 아니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저 방송국 오느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찰 탄압 뭐 거기에 그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 10여 분 이상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밀어서 민주당 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모든 뭐 정치적인 전략, 정책, 그다음에 당의 운명, 당의 방침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는 대표예요. 어떻게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이 사건이 없었느냐? 이 사건이 다 있었고 소위 말하는 마지막 3차 슈퍼위크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표가 막 뒤죽박죽 될 정도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민주당하고 관계가 없어요? 민주당하고 정말 관계가 있으니까 그 중진인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 돼서 몇몇 의원들이 막 가서 수원지검 가서 앉아갖고 뭘 하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일이 있고 25일 재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께서 어제 재판에서는 이 김영태 변호사는 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별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인권을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예. 민주당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피고의 인권을 좀 생각해 주세요. 왜 내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진술조서가 변호인을 통해서 나가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권은 어디 가는 거고 내 변호권은 어디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저예요. 왜 저 말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 김영태 변호사는 막 진술서에 넣어가지고 재판집에 제출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재판부에 의해서 기각이 됐어요.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그렇죠. 자 마지막. 도대체가 재판이 진행이 되면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거는 이재명 당시 부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은 이미 확보돼 있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맞는 예. 것 같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부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검찰 진술대로 나면 네 보고했습니다. 한 5분이면 끝날걸요? 딱 한 줄. 네 보고했습니다. 혹은 예. 전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재판정에서. 확인 못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못하게 왜 재판을 이렇게 미뤄요? 그리고 이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탄압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 고비가 넘어가야 이 당사자의 진술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도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든 안 하든 어쨌든 그 다음 순서가 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딱 이 앞에서 방화벽을 치듯이 딱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장에서의 진술을 막으려고 하고 있으면 민주당이 재판을 막고 있는 거 맞죠? 그거 말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이상한 일을 자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이상한 일도 굉장히 많이 무서워요. 관련된 분들이 자꾸 이상한 일로 사라지는 일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들이 막 주변에서 이상하다. 일어나고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또 생기는데 네. 그건 뭐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뭐 제가 제일 흥미롭게 봤던 대목은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사실은 그 재판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아까 이 검사와 그 덕수 변호사님과의 설전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당신 논란 있잖아요. 이 대목이 전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명성이 깊으신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도 이제 재판 방청 많이 취재 때문에 해봤습니다만 피의자의 변호인이 상대 검사에게 당신이 변호사냐 이런 식의 애티튜드를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검사의 심경을 굳이 거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까지는 뭐 제가 뭐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는데 그 뒤에가 제일 흥미로워요.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야 이 사람아. 이런 해명. 당신은 하나님한테도 쓰는 말이다. 이런 법원에서 혹시 이런 유의 대화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죠. 누가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그럽니까? 뭐 집사람한테도 당신이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 뭐 당신의 아들 주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 쓰긴 해요. 네네. 그런데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틀린 거죠. 예. 다른 거죠. 그다음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검사님 그렇지 당신이라고 아무리 나이 차가 많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법정에서의 예의거든요. 내가 검사한테 아무리 나보다 뭐 10년, 20년 어린 그런 검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님 그러지 이걸 갖다 당신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검사가 아니에요. 재판장이거든요. 아니 내 신성한 내 재판장에서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갖다가 하느냐. 그런데 판사한테 기분 나쁘게 보이면 재판이 나한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검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냥 예의를 갖다 지키는 건데 저렇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거나 두 번째는 내 의뢰인 피고인 우리 의뢰인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대표 방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증거가 차고 넘쳐요. 김성태 안부수 진술이 있었죠. 국정원 문건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방북 요청하는 공문이 있었죠. 그다음에 실제로 300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중요한 거는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활용 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딱 있어도 그래도 최종 마지막 그 도장 찍듯이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 한마디를 하면 예.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제 생각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8월 22일에 또 연기를 하면은 그다음 기일이 뭐 9월 5일인가 그렇던데 9월 5일날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재판에서의 소동 다뤄드렸습니다.